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데 가스요금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9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한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이 잇따라 터진 민주당이 6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당 윤리기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재창당의 각오로 쇄신을 밝힌 민주당은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한우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청주 이회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구제역은 총 6건으로 늘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오늘 결정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800원 정도 요금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 요금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을 논의합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8원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내일부터 적용되고 이미 지나간 2분기 45일가량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당정이 결정을 내리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심의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면 요금 인상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6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내는 등 8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큽니다. 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과거 적자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 2, 30원 수준은 올려야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을 안 하는데 7원 정도 올리면은 사실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게 되고 정부와 여당은 물가 상승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분기엔 동결된 가스요금도 오늘 인상이 결정됩니다. 인상폭은 메가줄당 1에서 2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가 오르면서 대란이 벌어진 만큼 지난해 전체 인상폭인 메가줄당 5.47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오전에 직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주말 사이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탈당이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9일 만에 결국 민주당을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보람 기자입니다. 수십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논란 9일 만입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 이후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김 의원 탈당에 대해선 책임지려는 의도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사퇴 수습을 위해 꾸린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을 탈당으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은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에 걸친 난상 토론 끝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당내 윤리기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강용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결의문엔 5가지 쇄신안이 담겼습니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당 윤리규범의 엄격한 적용과 윤리기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재산신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 강화와 당 차원의 혁신기구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성과 성찰 위해서 온전히 쇄신 결과로 국민께 평가받겠습니다. 6시간가량의 난상 토론 끝에 결의문이 발표됐지만 코인 논란에 대한 당의 대처를 두고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본인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원이 이미 탈당해버린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반드시 징계랑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고, 자유토론에선 30명가량의 의원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늑장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대표가 당 쇄신 칼 들고 칼을 휘둘러라. 비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는데 당내 쇄신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일단 김남국 의원이 이 당의 진상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 전격적인 탈당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권질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SNS에 올렸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7인의 일원이고 김 의원의 탈당 직후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전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겐 말 없이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읽혀지는데 이런 결정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입장문에서 그 배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선당 후사를 강조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초반 적극적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면서 당에선 개인적 입장 발표를 자제하라고 김 의원에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 그 이후 진상조사단을 꾸려달라, 당의 권고를 따르겠다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향한 기사, 김 의원 표현 그대로 빌려오자면 황당무계한 기사가 이어지니까 당을 벗어나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선당 후사를 강조를 했지만 결국 이 탈당 때문에 민주당이 취하던 조치들은 다 효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우선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민주당이 지난 11일에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 활동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윤리감찰단도 착수했지만 이 역시도 멈췄다고 봐야 합니다. 비명계 이현욱 의원은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면서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를 탈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결국 민주당 내부 조사위원회에서도 코인 거래 내역과 초기 투자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쇄신 의총을 열고 다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여기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성토, 비판이 이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쇄신 의총에선 총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제명과 윤리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등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회피 목적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 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선 이런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김 의원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아무래도 친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요구와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나 이번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 때나 당 지도부가 너무나도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중점적인 쟁점이 되거나 길게 토론되거나 하지 않았고요. 반면 친명 양이원영 의원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 그 주장을 한 당사자야말로 당원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지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그리고 이번에 이 코인 논란까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명계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쇄신 의총에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자정 능력도 보여주고 하면서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 박탈됐다는 겁니다. 불을 끄려면 더 큰 결단,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 같은 게 있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다만 당 일각에선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끝낸 것이라면서 그걸 알고도 결단한 것이란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 마지막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핵심 일정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일본 방문 전후로 캐나다, 독일, EU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만큼 외교 슈퍼위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역대 4번째로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의 방일 기간 동안 정상회의 확대회의 세션에서 식량 문제와 에너지 위기 등을 주제로 발언합니다.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포 희생자 위령비를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고 G7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미일 3자 회담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던 프놈펜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3번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영내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G7 전후로 다른 정상회담도 계획된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묶어 외교 슈퍼위크라 표현했습니다. 모레 캐나다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트루도 총리와 회담이 있고 G7 이후로는 독일과 EU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현장에 가는 시찰단에 국내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다음 주 일본으로 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단과 관련해 단순히 일본 측 설명만 들으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설명만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오겠다는 겁니다. 특히 원안이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시찰단에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찰단의 성사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시찰을 환영한다며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사되지 않고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시찰단 파견 제안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이동형 장비를 활용해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뒤 국내로 배출되는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의 관련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원안 공포를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19일까지로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사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거부권 행사 시 단체 행동을 예고했던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충북 증평군 도안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위치한 한우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청주 이외 지역에서도 처음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0여 마리를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사직에 만족한다는 선생님이 5명에 1명뿐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박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골 학교로 발령받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부모, 동네 주민과 울고 웃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나온 이 영화 속 교실 풍경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6,7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로 교총이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한다는 반응 역시 20%에 그쳤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교원들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 무려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를 택했습니다.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숙제가 많다, 힘들다. 활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엇인가를 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선생님들은 과거에 비해 무분별한 신고나 고소고발이 늘어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업방해나 그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정당한 생활 지도라든지 교육 지도를 했을 때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면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청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선생님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 지휘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광주 29도, 김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덥겠고요. 그만큼 아침과의 기온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특히 내일 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오전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제주 산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은 11.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28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대표가 한국과 미국의 법정에서도 무죄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몬테네그로 감옥에 있는 권 대표는 곧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인데 국내 송화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가 현지 법원에서 최근 보석 허가를 받은 권도형 대표. 현지 변호로 맡은 브랑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환국 재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따라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숨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한국과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에 응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젤리치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재판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권 대표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내고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만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권 대표가 보석 이후 통신망을 활용해 보유 자산을 인출할 수도 있어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보석 신청 직전 가상화폐 지갑에서 대량의 코인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과 루나 지갑에서 코인 300만 개가량이 빠져나갔는데 우리 돈으로 38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검찰이 권 대표가 테라 루나로 번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는 만큼 권 대표가 가상화폐를 처분한다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지하철이 신평역에서 멈추면서 중앙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고장난 전동차 이송과 선로 안전 점검을 마쳤고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의 발인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을 미처 피우지도 못한 채 하늘로 떠난 조 군의 마지막 길을 친구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8살 조은결 군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날. 동생의 영정사진을 든 친형이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주변은 애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발인을 마친 뒤 운구 차량은 조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등굣길에 오른 은결군이 학교로 들어오고 조군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친구와 학부모들은 눈물로 배웅합니다.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은결군을 떠나보낸 이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법규도 강화를 좀 정말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조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려는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호위반 안 하고 안전운전하고 우리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은결군의 아버지가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린 스쿨존 내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글은 이틀 만에 16,000명이 넘게 뜻을 같이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13차례나 막말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의 어머니에게 인간 말종이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여성 A씨의 딸은 지난 2020년 11월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B군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B군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A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씨는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합니다. B군 어머니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학폭위에 신고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던 중 B군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마주친 A씨 딸에게 막말을 했고 A씨 역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약 2시간 넘게 A씨는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13차례에 걸쳐 B군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B군 어머니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둔 죄가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A씨가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3월 인천시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등산복과 후드티, 일반 티셔츠 같은 옷을 근무복이라며 세금으로 사 입어왔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쓴 세금이 1,000만 원에 가까웠는데 아직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고 돈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벌에 30만 원인 등산 티셔츠를 샀다는 영수증입니다. 관련 서류에는 근무에 필요한 옷이라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모자 달린 후드티를 버젓이 근무복이라고 샀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혈세로 산 개인 옷은 확인된 것만 31건, 총 비용은 92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권익위가 이달 초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021년 자체 감사를 해 처분이 끝난 사안이라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2년 전 감사가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구두 경고로 끝나 규정을 어기고 세금으로 개인 옷을 산 직원의 징계와 옷값 환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주의로 끝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요식행위로서 처리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솜방망이 감사에 권익위 조사까지 무산되면서 줄줄 센 혈세를 되돌려놓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데뷔 55주년을 맞이한 단독 콘서트를 통해 가왕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자신을 55살, 아직은 괜찮다며 센스 있게 소개한 조용필 씨는 3만 5천여 명의 팬들 앞에서 총 25곡의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지난 2003년 35주년 단독 콘서트를 통해 잠실벌에 첫 입성한 조용필 씨. 이날 통산 8번째 공연을 완성했는데요. 모든 팬들에게 무료로 응원봉을 제공하는 등 통큰 팬 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관객들도 조용필 씨의 명곡을 떼창으로 따라 부르며 호응했습니다. 콘서트는 오는 27일에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할리우드 대표 커플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가 최근 부부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이달 초 이 두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관광객은 운전 중 열띤 대화를 하던 애플렉이 좌절하거나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고 로페즈는 소심해 보였고 약간 슬퍼 보였다며 목격담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영상이 공개된 뒤 열린 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이 둘은 막상 레드카펫 위에선 입을 맞추며 애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연출된 화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겠죠. 로페즈와 애플렉은 2000년대 초반 이 세계 커플로 불리며 약혼했지만 헤어지고 각자 결혼 생활을 끝낸 뒤 다시 극적으로 재회해 지난해 8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방 국가인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참여한 대표단의 외무장관이 과도한 여비 문제와 가족을 데리고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사퇴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는 대관식에 30명 규모 대표단을 보냈는데요. 여비로 1인당 하나로 2천만 원 정도의 높은 수당을 받아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트카첸코 장관의 딸 사바나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게 발단이 돼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게다가 트카첸코 장관은 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원시동물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지만 결국 사퇴로 마무리됐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야생동물의 천국 호주에서도 정말 보기 어렵다는 귀한 몸. 바로 포유류 중 유일하게 알을 낳는다는 오리너구리인데요. 세심하게 진행 중인 종 보존 프로젝트 현장 만나봅니다. 통통한 털복숭이 몸통에 오리 부리가 달린 독특한 생김새.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이 동물은 호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희귀동물 오리너구리입니다. 특유의 은둔적인 성향 때문에 야생에서는 가뜩이나 보기 어려운 녀석인데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산불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더욱더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시드니 로열 국립공원에선 1970년대 이후로 이 오리너구리가 목격된 적이 없다는데요. 소수의 개체를 보호한 뒤 방생하고 그 생태를 추적하는 방식의 종 보존 프로젝트가 수년간 진행 중입니다. 이 작고 소중한 존재가 오래오래 자연에 머물렀으면 좋겠네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랜만에 스포츠 대회가 꽤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러시아군의 공습 때문에 아주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청코너와 홍코너로 나뉘어 차례를 기다리는 복서들의 표정이 비장합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 이들이 몸을 풀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의 지하철역 아닌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본업을 뒤로하고 총대를 맨 군인들을 위한 복싱 대회가 열린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런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처음이라고요. 지역 복싱협회, 올림픽 대표 선수들까지 출전했고 수백 명의 주민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습의 위험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치러지지만 머지않아 땅 위에서 찬란한 조명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벼락 맞고 땅속에 묻혀있던 영웅이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2000년은 됐다는 헤라클레스 동상인데요. 그동안 피부에 뭐가 좀 나서 사람들 보기 전에 관리 조금 받는 중이랍니다. 황금빛 피부와 탄탄한 근육이 돋보이는 이분은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최강의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높이가 4m에 달하는 이 거대 동상은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19세기 중반에 발견됐는데 학자들은 이 동상이 벼락을 맞은 뒤 신성시돼 땅속에 보관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동상 표면에 녹슬고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는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아마 작업이 끝나는 올해 말쯤이면 매끈하게 빛나는 황금 피부를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과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의 부족으로 지방 의료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죠. 그런데 돈과 명예가 보장된 서울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고도 없는 지방을 택하는 참의사들도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환자를 진료하는 어환 교수는 신경외과에서도 척추 분야의 명의로 꼽힙니다. 지방 환자들을 돌보려고 지난 2018년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못지않는 치료를 해서 환자들한테 괜히 헛걸음이나 무슨 여러 가지 비용 낭비나 이런 걸 없게. 어 교수를 보려고 서울에서 창원으로 먼 걸음을 하는 환자도 많은데 올해 12월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운동하러 갈 시간조차 아까워 연구실에 운동기구를 가져다 놨습니다. 어 교수는 후배들을 위해 수술 장면도 모두 공개합니다. 서전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걸 좀 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이제 캐치해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손을 놀리고 지혈은 어떻게 하나 영상의학 분석의 최고 권위자이자 대학병원장 출신인 윤건아 교수는 서로 모셔가겠다는 서울 대형 병원들을 거절하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이 쇄도해 한 달에만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윤 교수의 눈을 거쳐갑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판단을 정확히 못하는 경우에 의뢰를 오는 경우들이 꽤 있죠. 윤 교수는 후학 양성에도 열심입니다. 지역에는 이제 의과대학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의학도들이 양성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시 남아서 우리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지역 의료가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 두 노 교수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불러온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13곳, 외국계 증권사 5곳이 보유한 CFD 계좌 3,400개가 대상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이 있는지 먼저 점검한 뒤 혐의가 나타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습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닥 상장사 31곳 중 20곳은 전망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기업 145곳 중 66곳이 증권사 기대에 못 미친 것과 비교하면 코스닥이 더 부진한 모습입니다. 2달간 면제됐던 서울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징수됩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2명 이하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2,000원씩 다시 부과되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안에 혼잡 통행료의 효과 등을 분석해 요금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주말 동안 미국 내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기고에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애리조나주 남서부 도시 유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9세와 20세 남성 2명이 사망하고 대부분 10대인 5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is still an ongoing investigation, so there was a lot of witnesses there, so everybody's being interviewed, everything's being double-checked.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경 지역으로 이민자들이 밀려들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도 졸업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t this point in the investigation, we know that there are 4 victims. There are 2 female victims, 2 male victims, all of whom are in their 20s. They are all being treated at an area hospital and have non-life-threatening injuries.
지난해 백인 남성이 버펄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한 사건, 1년을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Hate did not win on that day. The white supremacists did not win on that day. Racism did not win on the day. That the people of Buffalo said that love will come out and be the winner on this day.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기고에서 의회의 공격용 소총 금지 등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총격범을 피하고 숨는 법을 배우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제발 뭐 좀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올해가 40년간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최악의 해라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미국 사회에 경고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광주 29도, 김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덥겠고요. 그만큼 아침과의 기온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특히 내일 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9도, 안동은 11.5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28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햇살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타고 노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온전히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직접적인 노출을 막는 게 좋고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이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